한 주간 잘 쉬셨어요? 네. 그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경제가 그렇잖아도 절단 났는데, 그 지난주에 제가 기독교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좀 우리 유가라든가 불가, 이 자이나 뭐 힌두 뭐 이쪽보다는 훨씬 좀 수준 떨어지는 종교라고. 그래서 이번 생에 그냥 이게 뭐 천국을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투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난번에도 보세요. 그냥 걸렸는데도 안 걷다고 그냥 막 큰 소리 빵빵 치더니 결국은 나라 경제가 다 절단나게 생겼어요 지금. 그 친구들은 틀려요. 우리 육아하고 이 불가 이런 데하고 달라요. 지금 당대 천국을 가야 된다고 아주 그냥 난리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걱정이 많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은데 계속 가중돼 가지고 조금 낮을만 하면 또 한 번 터지고 낮을만 하면 한 번 터지고 그래요. 그 걱정이 아주. 오늘 제가 강의할 거는 사실은 재미없는 부분이에요. 재미없는 부분. 이 아시죠? 이거 그 제 논문을 하나 올려놨는데, 이 정조 효치하고 이제 사회복지 구현 이건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 시간 되실 때 한번 살짝 읽어보시고, 제가 간략한 이따가 마지막 때 잠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간략하게 요점만 이렇게 일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로만 하면 오늘 막 날씨도 막 더웠다 비 왔다 막 짜증나는데 또 재미없는 거 해가지고 아이고 막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들을 장자 얘기도 조금 해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어떤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놀리네요. 이 속도를 좀 천천히 하려고 막 내쓰는데 이상하게 이 자리만 올라왔다면 제가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올려놓고 제가 봐도 자꾸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연구소에서 그냥 이렇게 찍을 때는 좀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만 올라오면 좀 속도가 뭔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 뭐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같이 식사 한번 하신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시죠? 제가 아니 오늘은 뭐를 좀 이렇게 가지고 올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저 바카스 한 병씩 이렇게 시원하게 한 병씩 드시게 할까? 그리고서 이제 사러 갔는데 바카스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약간 달콤달콤하면서 약간 이렇게 영양제 그런 게 섞여 있대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약간 미진한 것 같아서 아까 마침 또 우리 사무국장님 식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이제 끝나고 가면서 제가 기부를 20만 원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향교에다가 같이 보태가지고 좀 맛있는 거 좀 곁들여서 좀 드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를 안 주시던데 아유. 아니 제가 꼭 박수 받으려고 그런 거 같잖아. 아니 항상 이렇게 뭐 드려야 되는데 뭐를 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6월 22일 그러니까 지금 8월 중순이니까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의 억만장자라는 사람이 스티브 빙이라고 하는 친구가 50대 중반이에요. 55살인데 딱 두 달 된 거죠, 뭐. 이 친구가 이제 갑자기 아파트
투신해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 뉴스가 됐는데, 이 친구가 그 18살 때 할아버지로부터 6억 불을 받았대요. 유산을 6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200억 정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18살 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20도 안 됐는데 할아버지로부터 7,20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학도 그 스탠포드인가 하여튼 그 명문대를 들어갔는데 댕기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돈도 많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지루와 고통 사이라고. 돈이 갑자기 엄청 많이 벌어지니까 공부가 다 지겨운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영화 사업을 하자. 영화를 만드는 사업. 영화 제작자. 이제 이거를 하면서 그 당대 뭐 요즘 뭐 엄청 유명한 그 배우들하고 다 뭐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돈이 많으니까 그 빌 클린턴 이 대통령한테 이거 뭐예요? 지원도 해주고 정치 자금도, 그리고 당대 아주 유명한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쁜 그 여자 배우들하고도 많이 놀러 다니고 뭐 자가용 제트기도 있어.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막 자가용 제트기 타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그래요. 굉장히 잘 살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또 이렇게 돈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잘 썼대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평가가 좋았죠. 정치인들한테도 돈을 잘 주고, 또 뭐 만나면 어쨌든 용돈도 잘 주고 이렇게 하니까 친구 관계도 아주 좋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왜 죽었냐, 이렇게 잘 살고 하다가 이제 그 영화도 뭐 실패한 영화도 있지만 성공한 영화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유지되다가 이제 아내를 엘리자베스 영이라는 이제 그 영화 배우야, 그 아내도. 그 사람하고 이제 혼인해가지고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 뭐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 아들이 아닌 것 같다고 계속 거기서 또 분쟁이 생기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진짜 아이다. 벌써 유전자 검사할 정도 되면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하고, 그리고 그래도 뭐 여자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뭐 놀러 다니면서 살았는데, 돈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돈을 엄청나게 쓰고 다니는데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큰 돈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이제 그동안에 썼던 거를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복구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증권 뭐 이런 데다가 나머지 있는 돈 가지고 왕창 이렇게 투자하다가 완전 다 거덜내버린 거야. 그 큰 돈을. 그래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오고 나중에 이제 마약을 했어.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해버려갖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이제 55세인데, 올해 우리 나이로 55세인데 우리 3대 불행이라는 말이 있죠. 소년 등과 중년, 상처, 말년, 궁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젊어서 우리가 과거에 급제하면 애가 좀 싸가지가 없어져가지고 세상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완전히 배타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배척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너무 어려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에 중년에 상처하는 거. 그게 3대 불행 중에 하나인데, 배우자를 잃은 건 아니지만 이혼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했고, 말년에 어쨌든 뭐 요즘 젊은 나이지만 그 나이로 죽은 걸로 보면 말년이라고 본다면, 이 친구는 세계 3대 불행을 다 가지고 이제 겪은 거지. 아주 짧은 그 나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로부터 큰 그런 유산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닌가. 그럼 열심히 또 좋은 대학을 들어갔었는데 3학년까지 댕기다가 그만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이거 도대체
이 삶이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좀, 고민하게 되는. 우리 선생님들이야 뭐 이런저런 경륜이 많으시니까, 7,200억이 갑자기 들어왔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자가용 제트기 타고, 에이, 세계 유람이라 하자. 그리고 다니실 건가요? 뭐 상상이 안 되죠. 7,200억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죠.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저는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걸 더 잘해가지고, 아마도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뭐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투자할 것 같아요. 그거 미쓰면 뭐야, 그거 가지고. 밥 사 끼 먹으면 되는데. 에? 괜히 그거 뭐 놀러 댕겨봐야 그렇고. 참. 호흡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호흡. 이게 이게 흡, 그러잖아요. 호흡. 우리가 엄마 자궁에서 있다가 탁 나올 때 호하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나올 때 호하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성장하다가 나중에 이제 노화가 와서 늙어서 나중에 죽을 때 흡하고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흡이라는 게 호하면 사는 거야. 우리 육아에서는. 흡하면 죽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이걸 거꾸로 보는데, 이 호라는 게 이게 숨이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거니까 이걸 죽은 걸로 봐. 기가 나간다는 거야, 기가. 이건 흡하니까 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살았다고 보고, 우리 육아에서는 호가 엄마 자궁에서 탁 나오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지. 이게 살았어. 육아에서 이게 살았고, 이제 이게 죽은 거니까, 예? 흡하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엄마 자궁에서 처음에 이 성장하는, 길러지는 게 코라고 그러잖아요. 코가 제일 먼저 길러지고, 죽을 때까지 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 얼굴에? 귀잖아요, 귀. 그죠? 그래서 귀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오래 살면 당연히 귀가 커지죠. 근데 이제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귀를 보니까 오래 살겠다 그래. 오래 사셔가지고 귀가 큰 건데, 귀가 커진 걸 보고서 귀 보니까 오래 사실 것 같다고 거꾸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다르죠. 흡하면, 이제 육아에서는 흡하면 죽는 건데, 이 불가에서는 이게 기가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이걸 사는 거로 보고, 이 기가 나간다 그래서 이걸 죽는 걸로 본단 말이죠. 근데 이 호흡이라는 게, 호흡, 우리가 호흡을 계속 하잖아요. 호흡. 그러니까 사람마다 호흡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정해진 호흡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령 10,000번을 하고 죽게 돼 있다, 사람이. 그러면 호흡을 빠르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호흡을 빠르게 하는 사람은 빨리 죽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거죠. 이걸 과학적으로 다 밝혀뒀어요, 사실은. 달리기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라토너 있잖아요, 마라토너들은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면서 뛰어요. 평균 한 20km 정도로 해서 뛰거든요, 마라토너는. 근데 스프린터는 어때요, 스프린터는 100m 막 이렇게 뛸 때 숨을 쉽니까? 숨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초에 10m 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1초에. 그러니까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고 주파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숨을 쉽니까? 막 이렇게. 그래도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스프린터들이 훨씬 더 마라토너보다 일찍 죽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호흡을 저처럼 막 승질을 바락바락 잘 내고, 이제 정부가 잘못하든 뭐하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다 해먹어라. 그러고서 이제 천천히 해야 되는데, 승질나고 그냥 막 눈을 찌르려고 가서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오래 못 살게. 좀 이렇게 천천히 가야 좀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가에서는 좀 재미난 얘기인데, 호와
흡 사이가 있어. 호, 흡 사이. 호도 아니고 흡도 아니야. 그 사이. 있죠. 우리 선생님들도 호했다가 숨 들이마시기 전에 잠깐 있죠. 잠깐 멈춰 있는 그 지점. 그 지점이 일종의 극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극락. 이 일반 그리스도에서 보면 천국. 이건 살은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게 호가 있고 흡이 있으면 이걸 가능한 아주 작게 이렇게 가능한 0에 가깝게 참선한다는 사람들이 그게 다 호흡법이거든요. 호흡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최하 0으로. 이게 죽음 단계가 0이다 그러면 이게 0에 가깝게 차분하게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지 않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우리가 왜 이게 파다잖아요. 파다.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중간에 하나씩 딴 건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바다란 말이죠. 바다. 파다에서 온 거거든요. 바다라는 말이. 우리 바다는 뭐가 많아요? 뭐가 많습니까? 뭐가 많아요? 물결이 많지, 그죠? 이게 파도 치잖아요. 파도가 많은 데서 자기 얼굴을 갖다 이렇게 들이대 보세요. 그러면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안 되잖아. 근데 물결이 안 치고 차분하게 잔잔해지면 반영이 잘 되죠. 그러니까 왜 파도 치나는 거야,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죠? 왜 파도 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꾸 욕망 때문에 파도 치더라. 그럼 자기 본성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을 가능한 자꾸 줄이려고 이제 이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가능한 0에 가깝게 차분해지게. 누가 와서 이렇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지금 요즘 세상에는 이 물이 아주 순수한 물이 하나 있고 하나는 흙탕물인데, 흙탕물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한참 있으면 투명하죠. 근데 진짜 순수한 물은 아무 때나 막 흔들어도 그냥 투명하죠. 근데 흙탕물은 그냥 있을 때는, 가만히 있을 때는 맑지만 흔들리면 바로 그냥 흐려져 버리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누구나 마음을 잘 이렇게 수련하고 있다가 갑자기 돈이 탕 나오면 그냥 어때요? 가슴이 탁 흔들리잖아요. 아니, 엊그저께 부천시 의장이라는 사람이, 부천시 의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지난 3월 달에 은행에 돈 찾으러 갔어요. 거기 CD기 앞에. CD기 앞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찾으려고, 아니, 그러니까 70만 원을 찾아놨는데 카드만 빼고 돈은 놔두고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의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보니까 70만 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70만 원 가서 들고 가서 이게 신고해야지. 그러면 거기 20%를 받잖아. 근데 거기다가 자기 주머니에 또 그냥 여행 간 거 아니에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그냥 잡혀갔어. 의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래갖고 그냥 의장 다 잘리고 지금 검찰이 4년 구형, 4년 구형했다는 거는 판사가 한 2년쯤은 때릴 거란 말이에요. 절반 뚝 자른다, 깎아준다 하더라도. 그건 뭐야 그게? 의장이라는 사람이, 시의장이라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우리는 아무리 흔들어도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물이 돼야 돼? 예? 아니, 흙탕물 섞여 있는 물이야 돼? 아니면 완전 맑은 투명한 물이래야 돼? 공직자는 아무 때나 누가 흔들든지 그냥 왜 돈을 주고 지나야? 그러고서 그 돈 갖다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줬냐고 할 필요 없어. 갖다 누구 어려운 사람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홀라당장 먹어버리면 교도소를 가요. 교도소를. 그래 저 검사가 괘씸하다 그래갖고 4년 때렸대요. 일반적인 사람이 그 70만 원 가져갔으면 벌금 한 100만 원 내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럼 되겠냐고 말이야, 사람이. 그러고 가면 혼내고 말았을 거야. 근데 의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돈 70만 원 누가 저도 한번 깜빡이고 나간 적이 있거든요. 카드만 대고 저도 돈을 찾으러 가도 돈이 없는 거에서 다시 가봤더니 돈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저도 찾은 적이 있는데 돈을 누구나 딱 보면 순간적으로 흔들리잖아요. 근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가지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버릇이 되면 되는데 버릇이 안 되니까 내 거다 하고 그냥 탁 챙기면 바로 흉한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굴신이에요, 굴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게 구부러졌다는 거잖아요. 구부러졌잖아요. 엄마 자궁에 있을 때는 이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올챙이 마냥 이렇게 우리 몸이. 그래 이제 그게 구부러졌다는 건 이건 죽음 이건 거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탁 펴졌어. 엄마 자궁에서 짱 나오면 몸이 펴졌잖아요. 그럼 이게 사는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구부러졌다가 펴졌어. 그럼 살았지. 그럼 나이가 점점 들어갔고 나중에 어떻게 돼? 허리가 구부러지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돼? 이게 돌아갈 귀자 쓰는 거지. 돌아갈 귀하고 이게 펴졌던 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야. 구부러진 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살았다가 다시 그 구부러진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따로따로 자꾸 분리해서 보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장자 얘기를 조금 더 여기서 덧붙이면 장자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 이제 동이를 놓고 막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혜자가 이제 문상을 갔는데 동이를 막 두드리면서 노래까지 부르고 있으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노래까지 부르 슬퍼하지 않는 것까지는 내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노래까지 부르냐 막 이렇게 따져요. 장자한테. 그러니까 장자가 사실 자기도 처음에는 아내가 죽었다고 그래서 되게 슬퍼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네? 좋은 데 갔어요. 그렇죠. 조금 들으셨죠? 그게 좋은 데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김혜영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김혜영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김혜영이 인식할 정도 저는 이상하게 7살 전에 잘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선생님들은 생각이 나시나요? 7살 전에? 어렸을 때 생각납니까? 저는 7살부터는 생각이 좀 나는데 7살 전에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 알고 보면 제가 7살서부터 이제 김혜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럼 그때부터 인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김혜영이 됐는데 그럼 그전에는 뭐 했냐는 거예요? 김혜영이 어떤 존재였냐는 거지. 본래 없었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저도 한 20, 30년 지나고 나면 이제 치매라는 게 오겠죠? 아니 치매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처음에 몰랐잖아. 알았잖아. 다시 모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르는 쪽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장자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왔는지, 아내가 어떻게 왔는지 몰랐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인식을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또 다시 돌아가더라. 근데 내가 슬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혜자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게 호라는 게 어떤 사람은 호하는데 1초 걸리고 흡하는데 1초 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0.5초 걸리고 0.5초 걸릴 수 있죠.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구상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도.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있다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씩 호하고 100년에 한 번씩 흡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500년에 한 번씩 호가 오고 500년에 한 번씩 흡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기후 변화 때문에 막 장마가 이렇게 심해지고 저 미국에 대규모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막 우리가 이제 오존층이 뚫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이런 걸 좀 줄이고 탄소 배출하는 걸 줄이고 메탄가스 이런 걸 줄이자 지금 막 그러잖아요. 그
북극인가요? 그럼 얼음이 지금 막 빙하가 녹아내려가지고 물,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게 일견 과학적인 것 같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웃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뭐 하는 단계냐면 지금은 더워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더워지는 단계. 전체적으로. 그게 한 500년에서 10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옛날에 북극에도 농사 졌던 그 기록이 다 있어요, 보니까. 예?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 근데 옛날에 녹았을 때는 농사 졌다는 거야. 그러다 다시 또 추워지는 게 한 500에서 1000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워지는 게 500에서 한 1000년 동안 이렇게 싹 호하면 한 번은 또 반전해가지고 태극처럼 쫙 또 500에서 1000년 동안 또 추워진다는 거야, 계속.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게 간단하게 사람의 호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물리적으로도 그게 그대로 적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호들갑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어요. 뭐 다 밝혀져가지고 가능한 좀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줄이자 하는 거니까 거기에 뭐 역으로 갈 수는 없지만 크게 보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왜 미국의 땅이 우리나라 땅이 100배나 되거든요, 미국 땅이? 근데 왜 인구는 3억밖에 안 살아요? 아니, 우리나라는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5,170만 명이 살아요. 미국은 땅이 우리보다 100배야, 100배. 근데 어떻게 3억, 조금 넘어 3억. 미국 가보시면 아마 서부 쪽 가면요. 그냥 텅텅 비었어. 나 그냥 텅텅 비었어. 그냥 다 텅텅 비었어. 사람이 안 살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 살 데가 아니라니까. 그 옛날부터 사람 살 데가 아니야, 거기가. 사람 살 데가 다 있어요. 근데 그냥 마구 그냥 응? 사람 살지 말아야 되는데도 가서 막 살고 그러니까 막 회오리도 막 우리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 회오리가 이상한 회오리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불기둥이 막 올라가대? 보셨죠?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아니, 그런 동네에서는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놈들이지, 무지한 놈들. 예? 우리도 왜 아주 깎아지른 절벽 밑에다 집 짓고 삽니까? 아니, 멋지긴 하지. 뭐, 그런데 또 꼭대기에다 중국의 어떤 녀석들은 막 이 절벽 그 틈에다가 집 짓고 사는 놈도 있고 절벽 꼭대기에다 집 짓고 사는 놈. 근데 그거 좋습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기가 안 좋지 않아요? 요즘엔 또 건축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줘. 그래갖고 여기 밑에 공동화 시켜. 그냥 텅 비워놔. 그리고 멋지게 진다고 막 그렇게 건물을 줘요. 요즘에는. 그게 좋습니까? 아니, 옆에 사는 사람이 멋지니까 좋겠지. 근데 가운데 거기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면요. 기가 안 좋은 기가 생긴다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이 지역적 그 환경이 다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니까 이제 난리가 나고 그런 거죠. 중국에도 그 삼엽댐, 세계 최고로 크다고 해서 삼엽댐을 만들어 놨는데 요즘에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이게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막 열어놓으니까 밑에 하류가 막 다 지금, 응?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막 살아, 사람들이. 이게 공자쌤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인이라고. 이로운 사람이 어디에 살아? 인자한 사람이 어디에 이 마을을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선택. 아무나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은 강남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강남에 사는 거는 뭐예요? 물질적인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인 사람들. 이 남쪽이니까. 북쪽은 정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정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강북에 살고, 그 돈만 많이 밝히는 사람들은 강남에 사는 거예요. 중국에도 북경은 정치도시, 상해는 남쪽에는 경제도시잖아요. 우리도 본래는 서울이 정치도시면 부산은 경제도시였잖아요. 요즘에 많이 쇠퇴해서 그렇지만 남쪽이 이게 다 경제적인 거란 말이죠. 북경에도 가보면 우리 선생님들 한번 가보신 분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 북경도 이렇게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잖아요. 그 강북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많고 강남 쪽에는 좀 경제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제 가능한 가서 살아 안 간다는 거야. 안 간대. 내가 왜 그 물질적인 사람 쪽에 가서 살아야 되냐고. 다 이유가 있는데 그냥 지금 그런 걸 가리지도 않고 가서 막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은 연고라는 게 있잖아. 연고. 우리가
김씨, 이씨 왜 그런 거 따지죠? 그 자기 조상이 거기서 정치를 한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 기반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대대로 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이사를 마구 가, 그냥 아무 데나.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막 살아. 돈 좀 오를 것 같다면 살고, 돈 좀 안 오를 것 같다면 이사 가고. 그러니까 수준이 점점 이제 떨어지는 거죠. 조금 어렵나요? 어려운 건 없으시죠? 우리가 이 선배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드릴게요. 선배. 촛불이, 제가 그림을 보고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이제 불이 막 붙었어요. 이 불이 붙었어. 여기는 그러니까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 불이 없어? 선배예요? 선배? 여기 후배고? 이게 붙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여주려면. 예? 선배가 후배한테 가든지 아니면 후배가 선배한테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까워지면 붙죠. 그러면 이거하고 불이 붙었어요, 지금. 그러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불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같은 거예요? 이거 불하고 이거 같다고요? 어떻게 같아? 2초는 2초고 2초 2초인데. 이제 물로도 표현하는데 물을 한 컵 가지고 여기다 반을 부었어. 그러면 2개가 됐죠. 그러면 같은 물이냐 이거야. 같은 물이냐 이거야. 다른 물이지 엄밀하게 보면. 근데 이 물은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잖아. 그러면 또 같은 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율곡선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가 태극에서 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선배가 있다는 거예요. 선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선배가 괜찮은 초를 갖고 있어요. 괜찮은 불. 진짜 사람들이 존중할 만한 불을 갖고 있어. 그럼 이 친구는 어떤 불을 전달받을 수 있어요? 좋은 불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 악한 불이야. 아니, 눈만 뜨면 돈만 밝히고 악한 불만 갖고 있는 녀석이야. 그 녀석이 선배라는 이유로 너도 붙여라고 탁 붙였어. 그럼 이 후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선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배가. 그럼 정치가 요즘에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그냥 개판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왜 개판인 거야? 이게 우리 욕할 거 없어.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전해준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기서 개혁을 하고 혁신하고 해서 좋아진 불을 가지고 후배들한테 전달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대로 받았다고 해서 또 그대로 주거나 아니면 더 나쁜 걸 내가 첨가해가지고 막 주니까 더 개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하는 사람도 이게 옛날에 받을 때는 별로 안 좋은 이 경제적인 선배한테 받았는데 오히려 혁신하고 개혁해가지고 좋은 우량한 기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후배들한테 양질의 기업을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정치가 좋으나 싫으나 정치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그냥 진영 논리에 그냥 네 편 내 편 따져가지고 그냥 참 형언할 수가 없어. 형언할 수가 없어. 우리 육아는 어떻습니까? 육아는 괜찮아요? 선배들이? 육아도 비판받을 게 많이 있죠. 근데 육아의 생명력은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거기서 변증법적으로 해서 절충점을 찾아내. 근데 육아가 안타깝게도 지금 별로 없어요. 우리 유전자들은 대체로 육아적인 유전자 가지고 다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육아의 뭐 공자라든가 뭐 맹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안 들으려고 그래요. 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좋은 얘기들을 쫙 얘기하면 공감할 때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냐. 나도 잘 몰랐는데 이게 공자쌤이 말씀하신 거더라. 이렇게 딱 하면
그때 이제 막 이게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공자쌤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그냥 일단 구닥다리라고 생각하고 안 들으려고 그래. 근데 이런 정서적인 것을 한참 얘기한 다음에 감동이 됐어? 그때 누가 얘기했던 거냐? 딱 얘기해주면 그때 막 느낌을 다 새로 하는 거예요. 육아가 상당히 혁신적인 거고 개혁적인 이런 종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건데 본래 요즘은 뭐 다 등록을 했잖아요. 그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종교로 등록을 해서 지금 우리가 종교가 됐는데 그 불가 같은 경우도 뭐 종교 등록한 사람들이 500개가 넘어요. 종파가 500개가 넘어. 불교도 엄청나게 많아. 두 사람만 있으면 종교 등록하면 돼요. 그냥 만들 수가 있어. 지금 신고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후배들한테는 아주 그 지대한 영향이 이제 가죠. 우리가 이해라는 게 있어요. 이해. 이 이로움 속에는 항상 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로움 속에는 항상 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자가 그 이상한 까치 한 마리가 큰 까치인데 슉 날라오더니 밤나무 숲을 한번 간 거예요. 이 장자가. 근데 이상한 까치가 한 마리가 쫙 내려오면서 날아오면서 자기 이마를 탁 치고 밤나무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 녀석이 되게 이상한 까치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장자를 못 보고 막 이게 머리를 스치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덩치가 엄청 커. 근데 눈이 되게 흐린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까치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는데 그래서 장자가 이상한 까치다 그래서 이제 화살 하나를 빼가지고 저 까치 저 새끼 하나 맞춰야겠다고. 그래서 이거 맞추려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잘 보니까 그 이상한 까치가 사마귀지. 사마귀를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딱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까치가. 그러니까 사마귀는 이상한 까치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 사마귀는 뭐에만 지금 열중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까치는 사마귀를 잡으려는 데만 열중하고 있죠. 그럼 걔한테는 이로움이죠, 이로움. 근데 그 까치는 지금 누구한테 지금 조준당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장자가 화살을 쏠라 그러잖아. 그럼 이제 쏘면, 지혜를 놓으면 그냥 자기는 죽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사마귀만 잡으려고 이로움에만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사마귀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매미를 잡으려고, 매미를 잡으려고 또 이 새끼랑 약간 노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마귀는 매미 잡냐고 이로움이 있어. 근데 자기는 까치한테 칵 하면 지금 잡혀먹길 위기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장자가 이걸 보고서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이상한 까치를 지금 쏠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를 노리는 놈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 그죠?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자가 놀래가지고 어이구 도망가야겠다. 막 도망가는데 아는 게 아니라 그 밤나무 관리하는 사람이 이 도둑놈인 줄 알고 이 밤 따라온 도둑놈인 줄 알고 막 쫓아가지고 이 개새끼야 왜 밤 따가려고 왔냐고 엄청 와서 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는 이렇게 이로움 속에는 항상 해로움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해라는 게 같이 있구나. 그거를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이렇게 애둘러서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로움이 하나 생긴다 그러면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된다? 해로움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걸 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일 좀 하나 해줘? 아니면 강의 하나 해줘? 그러면 강의, 갈게. 그러면 거기 이제 강의를 준단다. 그 뭐가 있어? 해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로움이 될 만한 거를 애초부터 그냥 다 끊어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욕심이 들어가면 반드시 해로움이 동반된다.
라는 것을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 여지 이것도 다 장자가 얘기한 건데 땅에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선생님들도 이렇게 걸으실 때 이 폭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걷는데 자기가 걸을 수 있는 폭이 넓어야 한 50cm 정도면 충분히 걸을 수 있죠. 그죠? 50cm 정도면 자기가 걷는데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걷는 사람 빼고 이렇게 이렇게 그 노자에 보면 그렇게 이렇게 걷는 녀석도 있다 그러는데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과자라는 거는 이게 요즘에 여성들이 하이힐이잖아. 하이힐 이렇게 높잖아요. 그 노자도 다 그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기자분립이라고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서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성들은 이렇게 하고 그냥 계속 걸어 이렇게 하고 이거 집에 가서 이제 엄청 힘들죠. 여성들 그거 하이힐 신고 나서 나중에 집에 가면 막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죠. 근데 왜 그렇게 높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외정 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높은 걸 신냐? 이거 부자연스러운 거잖아. 요즘은 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이게 높은 거 쓰려면 힙이 올라가고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보인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자연스럽다는 거지. 근데 아무리 이렇게 과자라고 이렇게 가는 사람 빼고 웬만큼 뚱뚱해서 50cm 정도만 하면 충분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0cm 정도만 폭이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갈 때 제가 이렇게 갈 때 눈 감고 갈 수 있거든. 눈 감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다닐 수 있을까요? 이게 편안하게 걷잖아요. 걸을 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예? 여유가. 어디가? 땅에 여유가 있으니까 편안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딱 하시네. 그래 여지라고 그랬잖아요. 여지. 남아있는 땅, 이게 사실 쓸모없는 땅이 이게 무용이야. 무용. 쓸모없어. 무용지용이라고 그러죠. 쓸모없지만 그것이 쓸모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걸을 수 있는 거는요, 저한테 당장 쓸모없어. 이 땅이다. 여기도 쓸모없어. 여기 걷는데 여기만 필요해. 저는 사실 여기만 걷는데 여기 필요 없어. 여기도 필요 없어.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쓸모없는 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고 다 잘라보라는 거야. 이렇게 잘라봐. 청길랑 떨어지려 만들어놔봐. 요거만. 난 필요한 땅이 요거야. 그럼 요거만 놔두고 다 잘라 없애봐. 청길랑 떨어지려. 걸을 수 있을까요? 눈 감고 갈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이거 붙들고 갈까나 불안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그 쓸모없는 여지가 우리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는. 장자가 이제 이런 걸 일러주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치부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뭐 농사가 되든 안 되든 별로 신경 씁니까? 옛날에는 농사 한번 제대로 잘못되면요, 정말 큰 걱정이었어요. 농사 안 되고, 뭐 이 흉년이 들고, 흉작하고 그러면, 흉년이 들면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요즘 왜 고민 안 하죠? 요즘 왜 흉년이 들어서 왜 고민 안 해? 다른 거 뭐 있어요? 그럼 그런 걸 뭘로 만들어? 라면을 뭘로 만들어? 주원료가 뭐예요? 밀가루는 어디서 뭐 하늘에서 떨어져요? 아니 그런 거가 흉년이 들면 쌀만 흉한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같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문제가 안 되냐는, 왜 관심들이 없냐 이거야. 지금 수입해서 먹어요. 그냥 아예 수입해서. 지금 자급률이요, 쌀 같은 경우는 20%도 안 될 거예요. 밀가루가 다 해서 한 28%좀 된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수입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수입해. 근데 중국이 이제 이렇게 문란이 나고 심하게 이제 되고 나면 수출을 제한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제3국에 또 쌀을 또 이제 사야 될 거고. 근데 뭐 제3국은 계속 조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 농부들이 어렵게 살든 안 살든 우리 신경도 안 써요. 요즘 세상에는. 근데 그런 분들이 알게 모르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들 농사 져가지고 다 갖다 줘. 뭐 해산물도 해가지고 갖다 줘. 그다음에 운반하는 사람이 있어. 중간에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 그다음에 요리해주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맛있게 먹는다는 것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땀이 다 섞인 거죠. 그게 무용인 것 같지만 정말 유용한 거지. 우리는 잘 살펴보면 쓸모없는 게 정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자기의 이로움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보면 이로움과 관계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상적 패러다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그 헬레니즘이라든가 헤브라이즘 뭐 이런 얘기 한번 드렸었나요? 안 들었었나요? 오늘은 시간이 잘 안 가네요.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 0818 찾으셨습니까? 0818 그 서양 사상을 이렇게 크게 대별해 보면 이 두 개가 있어요. 이 헬레니즘이라는 거하고 이 헤브라이즘이 있어요. 이 헬레니즘이라는 게 그리스 서양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그리스적인 이 문화로부터 이게 시작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 헤브라이즘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리스도 이스라엘 이쪽 문화란 말이죠. 이쪽 문화하고 경쟁을 해요. 굉장히 경쟁을 해가지고 헬레니즘이 이길까요? 헤브라이즘이 이길까요? 이 그리스적인 어떤 문화하고 그리스도교 문화하고 충돌한단 말이에요. 이제 경쟁을 해서 누가 이겨? 둘 중에 하나. 누가 이길까요? 둘 중에 하나 누가 이길까요? 네? 네, 기독교 이기겠어. 그래서 헤브라이즘이 이기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이 이깁니다. 헤브라이즘이 이기니까 이 헬레니즘 오리지널 서양 애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얘들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정말 절치부심을 해가지고 자기들 문화를 만들죠. 르네상스라고. 이게 이제 문학과 예술 이런 걸 이제 부흥한다는 건데 사실은 철학적인 거예요. 철학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말 하면 그냥 재생이에요. 재생. 철학을 재생하는 거예요. 이 헬레니즘의 철학적인 이런 문화를 다시 자기네 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12세기서부터 15세기 이때 이제 막 이게 르네상스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분파가 되죠. 이게 이제 엠피리시즘. 이게 이제 경험론, 영국의 경험론. 그 다음에 내셔널리즘. 이게 이제 이성주의인데, 이거는 이제 경험주의고, 영국의 경험론, 대륙의 이성론. 이게 이제 나눠지죠, 이렇게. 다시. 이게 이제 합치는 이제 집대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칸트. 이제 칸티즘이 나오죠, 칸티즘. 이제 칸트가 이제 정립을 쫙 해놨어요, 서양 사상은. 이에 반해서 본래 동양에는 오리지널이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유교가 있어요, 유교.
서양에서 들어온 게 뭐가 있어요? 예? 불교가 있어, 불교. 유교, 오리지널 게 우리 유교인데,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격돌을 벌려. 누가 이길까요? 불교가 이겨, 불교가. 여기서도 이 외래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서양을 자기네가 이겼다고 내쳤잖아. 근데 나중에 르네상스 하면서 자기들 이제 오리지널 문화를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불교가 이겨, 불교가. 불교가 이겨. 그러니까 불교가 이기니까 이제 우리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오리지널 우리 갖고 있는, 우리 유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신유교, 신유교. 신유교. 예, 신유교. 신유교가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집대성한 거죠? 주자라는 사람이 한 거죠. 주자라는 사람이. 주자라는 사람이 뭘 갖고 만든 거예요? 앞에 뭐를 만들었어? 앞에 불교가 있잖아. 그러니까 불교권을 갖다가 기둥을 다 세워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 신유교가. 이 주작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또 나눠지죠. 이제 주작. 그 다음에 양명학. 이거를 집대성한 사람이 있어요. 주작과 양명학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거를 집대성한 사람이 우리나라 학자예요. 조선 후기에. 네? 누구요? 성제도. 아니에요. 그 양명학이 아주 굉장한 학자죠. 이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산. 우리 수원 화성을 건설할 때 이렇게 막 거중기 이렇게 막 쓰고 그랬잖아요. 다산이 이제 이 집대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이 그래서 아주 위대한 인물인 거죠. 다산만 연구해가지고 석사, 박사 받은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돼. 엄청나게 많이 학자들이 배출됐어요. 우리 정조대왕은 석박사 다 합쳐가지고 한 50명 되려나? 50명 되려나 모르겠어. 그렇게 뭐 다산에 비교하면 뭐. 이 다산은 누가 발굴했죠? 정조가 나이가 1752년생이에요. 다산은 1762년생. 10살이 아래야. 이 다산이. 그러니까 이 정조가 발굴을 했는데 이제 띄워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학자로서 높여줬는데, 어쨌든 이런 우리 유가와 불교 이런 게 쭉 오는 것을 사실상 집대성한 사람이 다산인데, 서양에서는 칸트, 우리 동양에는 다산. 요거를 하나로 딱 집대성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세상에 이거 한번 집대성하는 학자가 나오면 아마도 지금 주자가 1130년생이거든요. 1130년생. 그러니까 1200년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71살에 돌아가셨는데, 뭐 퇴계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오래 살았죠. 옛날에 비하면. 이 양반이 돌아가신 지 벌써 800년이 됐죠. 800년. 근데 지금까지도 위대하잖아. 이 주자라는 사람은. 그죠? 근데 이제 다산하고 칸트하고 이렇게 통합된 이런 학문 하나가 탁 나왔다 그러면 이제 수백 년은 아마 이제 위대한 사상가로 아마 전 세계에서 추앙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이제 세상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명학이 이게 거의 뭐 신유계에서 졌으나 이 불교적인 게 굉장히 좀 강하죠. 그래서 불교의 아류다 막 이렇게 이제 막 폄하도 막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유가의 여기 전당이지만 이 불교도 사실 다 공부해야 돼요. 우린 주로 유교만 하니까 약간 그런데, 사실은 불교도 같이 해야지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불교는 우리 거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지금 뭐 2000년 이상을 우리 동양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자리 잡아 가지고 거의 우리 거로 지금 뭐 착각할 정도잖아요, 지금. 근데 오리지널은 아니죠. 우리 게 아니죠. 근데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우리한테 줘 가지고 유전자에 거의 유가하고 불가랑 막 같이 혼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제
삼봉이 엄청 깠잖아요. 불교를.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영향력 때문에 조화도 잘 안 본 척하고. 그러니까 양명학을 막 사람 막 죽이고 그럴 때는 밤에는 양명학 공부하고 낮에는 주자학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눌러버리니까 그렇다고 공부 안 하냐는 거야. 공부하지 다. 불교도 옛날에 뭐 막 죽였잖아요. 막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양명학도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죽이고. 이단이라는 말이 다 육아에서 쓰는 말이잖아.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 쓰지만 이 패러다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조금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저기 논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헷갈리는데 작년인가 이 효 하면 부자자유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게 그려 형량제재.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교재 다 있으니까. 이제 효의 얘기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이거부터 좀 이제 작년에 들으셨던 분은 뭐 아시겠지만 혹시 안 들으신 분이 계실 수가 있어서 한 번 더 합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자라고 한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효라고 한다. 이게 다 사랑하는 거예요. 다 수평적인 거야. 수직적인 게 아니에요. 효도 다 수평적인 거거든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걸 자식이 반대로 부모 사랑하는 것을 효, 형이 동생 사랑하는 것을 양, 동생이 형 사랑하는 것을 재,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의,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것을 덕, 어른이 아이들 사랑하는 것을 해. 그럼 반대로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순종한다 그러잖아요. 임금이 신하 사랑하는 것을 인, 그러면 신하는 임금 사랑하는 것을 충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서로 이렇게 상대적인 거고 상호적인 거예요. 수평적인 거란 말이죠. 다 잘 돼. 다 잘 되는데 딱 두 가지만 안 된대. 뭐만 안 된다 그랬어요? 다 잘 돼. 두 가지만 안 돼. 뭐가 안 돼? 충, 효. 충하고 효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식 사랑 합니까? 안 합니까? 잘하지. 근데 자식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만큼 합니까? 효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내리사랑인 거야, 내리사랑. 그러니까 절대 효를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만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형도 동생 사랑하고 동생도 형 잘 사랑해. 남편이 아내가 남편, 어른이 아이들이 어른. 임금이 신하를 부려먹어야 되니까 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신하는 임금 사랑하는 만큼 안 한다는 거야. 그 딸랑 남은 게 충하고 효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충하고 효만 가리키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없어지고 그냥 충효. 그래서 충효 교육만 뒤따시키는 거야.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충하고 효만 나오면 그냥 막 이러잖아. 근데 실제로 요거 두 가지만 안 되는 거야.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묘하죠? 이론적으로도 이거 해석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될까? 이거는. 정조가 이것을 다 알고요. 정조가 자기가 이제 만든 거예요, 자기가 여기다 나예요, 여기 내가 정조야, 이게 정조. 여기 조상. 네? 조상이 있어. 여기는 뭐죠? 자손이지, 자손. 네? 자손. 그다음 여기가 뭐가 있냐면 동족 있죠, 동족. 네? 동족. 여기도 동족. 여기서 부모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모 사랑하는 걸. 효. 그러면 자식 사랑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자지자. 그럼 이렇게 가는 거. 동족한테 가는 사랑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목이라고 돼 있죠, 목. 목이라고 안 돼 있습니까? 제가 도표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목. 요게 목이에요, 목. 동족한테 사랑하는 사랑하는 거. 동족보다 동족을 넘어서는 사랑을 뭐라고 해요? 인이라 한다. 인. 이거 이제 그래서 이제 정조가 저런 구도를 가지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거를. 요 구도를 제가 찾아내 가지고 석박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거는 그냥 정조가 이랬다더라. 그래서 쭉 내면 그 논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과제지, 과제. 그냥 이렇게 살았다고. 그럼 역사학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논문이라는 것은 이런 기초적인 그 이론에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이 사람이 그것을 구현했느냐. 나름의 그 이념을 가지고 구현했는데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기 부모를 형제들 이제 뭐 친척들 다 사랑하고 부모 사랑해가지고 여기 화성 여기 화산 그 융능을 만들었잖아. 건능은 자기 거지만 융능을 옛날에 만들었잖아요. 혈융원이라고 그러죠. 혈융원. 나중에 임금으로 이제 사도세자를 임금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능이 된 거지. 융건능, 능이 된 거. 능은 원래 임금의 묘잖아요. 근데 사도세자는 임금이 아니잖아. 근데 임금으로 나중에 추존했단 말이에요. 장조로 추존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융건능이라고 쓰는 거지. 옛날에는 원이었지, 원. 자기 사랑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논문을 보시면 인한 쪽으로 가는 게 나와요, 지금. 인한 쪽으로. 그래서 그 사회복지 구현한다는 게 어려운 사람들, 사회복지라는 것도 이 사회복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몰라, 이런 사회복지가 무슨 말인지를. 사회복지. 이 사는 뭐고 회는 뭐고 복은 뭔지. 아니 왜 사회복지라고 했냐 이거야. 예? 사회는 뭐예요? 사회는 뭐죠? 이게 만난다는 거잖아. 그죠? 만난다는 만난다는 회잖아요. 모인다는 사고, 모인다는 회잖아. 그 왜 모인다는 걸 두 개나 써놓고, 이것도 복도 두 개잖아. 이 복지잖아. 복도 두 개씩이나 써놨어? 사회복지 공무원들한테 사회복지를 물어보면 사회복지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근데 사회복지 공무원이야. 경찰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다 그랬죠, 제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려줬다. 지난번에 경찰 30명씩 이게 2번 강의를 해줬는데, 경찰한테 경찰이 무슨 말이냐니까 경찰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니까. 사회복지 공무원들한테 사회복지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냥 사회복지라고 생각하지 사회복지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 되게 아주 그 희한한 일이죠. 우리 사회가 그래요. 이건 만난다는 게 어디서 만나는 거야? 죽은 사람들 만난다는 거야, 이거는. 네? 죽은 사람들. 이거 회는 산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들. 그래서 회의한다고 그러잖아, 회의. 야, 우리 회의하자 그러면 죽은 사람들한테 합니까? 산 사람들하고 하지. 이 복이라는 건 무슨 복이냐면 이거 하늘적인 복이야, 하늘적인 복. 정신적인 복. 이거는 물질적인 복.
되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정신은 아주 말똥말똥한데 되게 가난해. 그래갖고 지금 잘못하면 굶어 죽을 판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뭐를 갖다 줘야 돼? 에?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건 되게 많아. 막 집이 되게 부자야. 엄마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엄청 부자야. 근데 애가 드는 게 없어. 정신이 들랑날랑해. 그럼 걔네들한테 뭘 줘야 돼? 에? 아니 그럴 땐 복을 줘야 된다니까. 정신적인 걸 줘야 된다니까. 그건 가르쳐야지. 에? 되게 정신은 말똥말똥한데 진짜 못 먹고 살아서 죽을 정도 되면 이런 친구들한테는 지를 갖다 줘야 돼. 지. 예? 이 물질적인 걸 갖다 줘야 돼요. 당장 먹을 거 없으면 라면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는 걸 사줘야 돼. 지난번 우리 수원에서 수해가 났잖아요. 수해가 4개 구 중에서 장안구가 제일 수해가 컸어요. 모르시나요? 전통적으로 건성구가 제일 수해가 많았는데 올해는 거기 건성구는 하도 이제 저기 그 준설도 잘하고 밑에 뭐 하수도 청소도 올해는 미리 잘해놨어. 하도 많이 사고 나니까 물난리가 나니까. 그 올해는 잘 넘어갔어요. 몇 집 안 돼 이게 수해당한 집이. 근데 장안구는 여러 군데 당했단 말이에요. 조원동, 뭐 송죽동, 정자동, 영화동, 연무동 이런데. 그래 제가 처음에 우리 직원들 동장을 내 만났더니 라면 좀 사달라는 거예요. 라면. 그냥 라면 그 사줄게. 뭐 사주는. 그 이 동도 수해났다고, 저 동도 수해났다고, 저도 막 따는 거라서 내가 처음에 라면 몇 박스 사주려다가 200만 원어치 사다 주라고 줬어요. 구청장 만나갖고 네가 사다 줘라 그냥. 그래서 200만 원 줬어요. 200만 원을 사다가 주라고. 그럼 당장 이제 침수당해가지고 그 먹거리가 지금 없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를 준다? 그럴 때는 지를 준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정신이 좀 들랑들랑 잘 제대로 안 돼. 그런 친구들한테는 복을 주는 거지, 복. 이게 정신적인 복이에요. 다 같은 복이지만. 이게 다르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를 어떻게 정조가 구현하냐면 이런 효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구현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요걸 통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정조가 그냥, 야, 저 어렵다, 수해당했단다, 야, 그거 도와줘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펄트려 갔더라. 우리 육아는 겸해입니까? 차별입니까? 육아는 차별이잖아, 차별해. 자기 부모와 남의 부모가 있으면 누굴 더 많이 사랑해? 누굴 먼저 사랑합니까? 자기 부모를 먼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는 거야, 이 정조도. 자기 동족부터 먼저 가는 거야. 자기 친척부터. 그 다음에 친척보다 조금 더 여력이 생기면 어디로 가라? 민중들한테 가라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아. 정조는 누구를 굉장히 추종했냐면 주자를 굉장히 추종해, 주자. 그러니까 주자가 말씀하신 거는 무조건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조라는 사람은. 정조는 정치인이자 철학자예요. 그래서 철인 정치를 진짜 한 사람이에요. 철인 정치를. 실제로 구현한 사람이 정조다. 지난번에 인도에 그 철인 정치한 그 대통령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름이 그때 기억이 안 난다고 막 그랬죠. 라다 크리슈난이라고. 라다 크리슈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세계적인 철학자이면서 대통령도 당선됐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정치를 했는데, 우리 정조에 비하면 뭐, 제가 봐서는 정조가 훨씬 더 뛰어난,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철학자이자 이제 군주인데, 일각에서는 이제 정조를 너무 띄우다 보니까 정조가 뭐 소통도 되게 잘하고, 뭐 귀를 뭐 크게 열고, 뻥도 엄청 세지더라고. 막 이게, 제가 정조로 석박사 받은 사람인데, 이게 너무 있잖아요. 아는 것도 긴 것처럼 막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요즘엔 너무 띄워. 그냥 아닌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요, 나중에 자기가 너무 실력이 있으니까 정조가 신하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안 들어. 그리고 너 신하가 이제 경연이라 그래가지고 어려서 동궁 때는 서연이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철학자들이 앉혀놓고 매일 가르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이 되면 경연이라고 그래요. 틈만 나면 붙들어다니고 철학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신하들 철학자 신하들을 막 혼내. 그냥 정조가 공부도 안 해갖고 자기한테 와서 공부를 그 정도 가지고 하려고 그러냐고 막 혼내고. 그러니까 다 해먹어라. 그러고 안 와버려. 막 안 와. 스승들이. 정조가 그런 사람이 나중에 그리고 또 막 좀 섭섭한 얘기를 해버리면 다음부터는 상소도 올리지 못하게 하고 막 그래. 야, 저 얘기도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소통이 안 돼요. 부통이 돼버려.
그런 일이 사실 되게 많았거든. 근데도 정조는 뭐 위대한 임금으로 지금 계속 띄우고 있어. 예? 근데 워낙 뛰어나니까 뭐 우리가 감춰지는 것도 있지만 마치 율곡에 예? 아버지가 이 공부를 잘 안 했잖아요.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이 왼수 동생 원수라고 했잖아요. 율곡의 아버지가 이름이 이원수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그래갖고 신사임 마누라한테 맨날 주워 터지고 혼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또 과거 시험 또 들어주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엄청 혼내가지고 나중에 겨우 합격을 해가지고 정말 늦게 과거에 합격하고 막 그래가지고 높은 데도 못 올라갔어. 근데 아들이 워낙에 천재니까 아버지도 같이 이렇게 엄청난 지금 거의 부총리급인가 총리급인가 그거 나중에 줬잖아요. 그 임금들이 이렇게 아버지 이게 뭐라 그래 추사라 그래 뭐라 이렇게 하나씩 막 올려줬잖아요. 파주에 가면 계급이 되게 높은 걸로 돼 있어.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주 낮은 계급인데 그 아들이 워낙에 위대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람 피고 뭐 자식 낳고 그런 거 다 말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실제로는 뭐 밤 술이나 퍼마시고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요 앞에 그 100페이지까지는 이게 쭉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에요, 다. 이거를 이제 하나로 이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로 딱 도표로 제가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 안 읽어 보셔도 요 그림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아, 정조라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 선배 학자들이 말씀해 놓은 걸 가지고 자기 나름 이렇게 의식화해 가지고 만들었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거기서 사회복지 구현이라는 걸 101쪽에 한번 보세요. 101쪽 사회복지 구현. 정조의 사회복지는 유민 안집. 유민이라는 게 뭘까요? 유민. 예? 아니 그러니까 백성 맞는데 왜 유민이라고 막 했을까요? 막 떠돌아다니는 거지. 살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다 저기다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이제 혜택을 줘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은 유민이 없습니까? 지금도 있죠. 지금도요. 부부가 같이 못 살고 떨어져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지금도 뭐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데 직원들은요, 막 6개월, 1년 이렇게 지방에 들어가서 있다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무슨 배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온대요. 2년에 한 번. 그래 다 유민이지 먹고 살만하면 왜 그런 걸 오랫동안 탈까요? 안 타지. 이게 참 지금이야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도 어려운 사람 되게 많습니다. 빈민을 지원하고 이재민을 구휼하는 걸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죠. 예나 지금이나 다 비슷하지만 치산, 치수 그건 다 기본이잖아요. 우리 공직자들도 각 구청에 건설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과의 직원들은 봄하고 가을에는 산불 이런 거 대기한다고 늘 긴장하고 여름 되면 수해 걱정. 비 온다면 무조건 다 퇴근 못해. 다 대기요. 겨울 되면 또 눈 온다고 무슨 보도만 하면 또 그냥 다 무조건 다 대기요. 그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불안해 있어요. 이제 경기도 부지사 하던 친구가 딱 그만두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비가 온다고 예보를 하든 뭐 하든 자기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게 제일 좋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일 사실은 어렵죠. 그다음 민생 안정책. 그다음에 이제 정조 때 좀 눈여겨 볼 만한 게 자율 전칙이라고 아동복지 어린 아이들을 옛날에는 막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정말 무시무시했죠. 지금은 없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은. 그다음에 경로 정책, 양로연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의 사상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경로 정책을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다가올 만한 게 이제 경로 정책인데, 112쪽을 잠깐 보세요. 112쪽. 112쪽에 보시면 노인직 재수하고 가자재, 시정과 복호재, 양로연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벼슬을 주고 벼슬도 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수당도 올려주고 막 그래요. 지금도 노령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나이가 들었어. 공부를 했는데도 과거에 급제 못해. 그럼 그런 자원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내버려둬? 그거가 재정이 씨가 도와주지. 이 정도 때도 그런 분들한테 벼슬짜리 막 주고 그랬어요. 연세가 들었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어. 그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벼슬도 드리고, 이건 중국에서 사실 많이 시행을 했어요. 과거 당나라 때 과거 급제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 관료가 되면 좋은데 과거 급제를 못해. 시험 볼 때마다 떨어져.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장안 근처에 그 기도발이 아주 그 센 그 산이 있는데, 갑자기 산이 종남산에 올라가서 종남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수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져. 이름이 사살 알려져.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이제 5급 공무원 이렇게 뭐 4급 공무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인이 됐다. 왜 벼슬을 줄까요? 노인이 됐다고 해서 벼슬 주는 이유는 뭘까요? 네? 경륜? 근데 요즘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꼰대, 네? 꽁태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꼰대를 자꾸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그러는데, 아까도 그래서 제가 선배 그거 얘기를 한 거예요.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돼가지고 벼슬을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섭섭해할 수 있어. 근데 잘 생각해보면 노인이 그냥 됩니까? 누구나 그냥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요. 가만히 보면 나름 운동도 잘해야 되고, 그 정신도 계속 그 유지를 해야 되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늙기 전에 죽지. 막 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돼. 우리가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인데,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질서 있는 곳에서 무질서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질서 있는 곳에서 무질서한 쪽으로. 우리가 늙는 이유는 엔트로피 법칙에서 정확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안경 여러분 쓰셨는데, 안경을 왜 써요, 지금? 네? 질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안경이 없을 때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질서가 없어져, 지금. 무질서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 그러니까 무질서해진 거야, 눈이. 그러니까 질서 좀 잡아보려고 안경을 쓰는 거예요. 실제 안경 쓰면 질서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 눈이 질서가 있어져? 그냥 안경 써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보는 거지. 눈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 무질서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왜 늙냐면, 이게 여기서 여기 출발하는 거예요. 하루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쫙 올라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쫙 올라가. 네? 쫙 올라가. 이제 거의 저녁 때쯤 되면 다시 이렇게 가다간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쉬자. 좀 술 한잔 하자. 그래갖고 딱 쉬어. 여기 쉬어. 네? 이렇게 쉬면 요만큼 늙은 거예요. 요만큼 늙은 거예요. 요만큼 가면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최대한 여기까지 안 올리고 여기서 요만큼까지 최대한 출발한 데서부터 다시 출발한 데까지 가면 이거는 죽지도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처음에 출발할 때만큼 못 가. 그래서 멈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가면 그 다음날 가면 또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갔다가 또 멈춰갖고 이만큼 갔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렇게 갔다가 스트레스 떡 떨어뜨려. 하루 또 스트레스 받다가 뚝 떨어뜨려. 뚝 올라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금방 죽어요. 금방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늙는다는 거는요, 어떻게 되는 거야? 술 마시고 싶을 때 계속 다 마셔, 그냥? 담배 피우고 싶을 때 막 10개 피, 막, 빨리 피우고, 빨리 가자. 그럼 막 펴? 그럼 금방 죽지! 근데 가능한 이렇게 많이 펴다가 금방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안 피잖아. 그럼 뭐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안 하잖아. 술도 많이 마시고 싶은데 덜 마시잖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이 엔트로피를 계속 줄이려고 애써가지고 뭐가 되더라? 노인이 되더라. 노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노인이 되는 건요, 진짜 벼슬인 거예요. 난 정주가 처음에 이런 거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는, 아니, 노인네 됐다고 왜 벼슬을 주고 그래?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보통 교통이 아닌 거야.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한 60 가까이 살아보니까, 야,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벌써 제 친구들도 여러 명 죽었어요. 초등학교 친구들 몇 명 되지 않았는데 몇 명이 죽었어. 그 모르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 직원은 40도 안 돼서 죽은 직원도 있어요. 여직원인데 얼마 전에 갑자기 이게 암이 오니까, 젊은 사람이 암이 오면 또 금방 이게 된다네, 그 전이가. 그래가지고 손 쓸 수 없어 그냥 죽었어요. 근데 이 관리를 얼마나 그거를 하루하루 잘 가가지고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은 보통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벼슬을 주는 건 당연하고, 수당도 높여주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노인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 자산, 그 다음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한마디 탁 던지면 그냥 그게 해법이 딱 되잖아요. 지금은 묻질 않아. 정치인들이 전부 어서 해, 그냥. 지들 쓸데없는 공부 배운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그냥 그걸로만 무조건 밀고 나가. 그러니까 맨날 그냥 찍고 까불고 하는 것 같잖아요. 수준 떨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박정희를 제가 추종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잘한 거는 정신이 죽으면 다 죽는다고 본 거야, 이 박정희가. 그래가지고 철학자들을 틈만 나면 우리 선배들 다 그렇게 갔대, 청와대를. 팍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뭐 해더라면, 그러면 철학적으로 얘기해보라는 거야. 그 철학적으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안 되겠다. 그냥 학교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교육을 시키는 학교를 만들자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름 바꿨어. 저 판교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름 바꿨어요. 옛날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었어요. 그 유승국 교수가 만든 거예요. 유승국 교수 여기 옛날에 와서 아마 강의도 하셨을 거예요.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80대 중반인가 90 가까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걸 만든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탁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해가지고 쭉 나가고 1968년 12월호에 그거까지 다 외워가지고 앞면에 뭐냐 회초리를 패니까 그래 다 외웠잖아요. 그게 문구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일반 그냥 소설 수필입니까? 그게 전부 정신적인 거예요. 철학적인 용어라고. 그게 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그거 얼마나 대단해. 그래가지고 정신 교육을 엄청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어? 각 지역마다 새마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지금 새자를 빼. 미안하니까. 새자 하면 또 박정희 자꾸 이게 연상이 되니까 새자를 쏙 빼고 뭐라 그래? 각 동마다 뭘 만들어? 마을 만들기라고. 새자 쏙 빼고 마을 만들기라고 경쟁을 시켜서 돈 뭐 이렇게 1등 하면 1,000만 원 주고 2등 하면 500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 막 경쟁 붙이잖아. 그거 다 박정희가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거. 그래가지고 원래 지도자라는 거는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그 아들 김정은이 걔네들이나 지도자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새마을 지도자가 얼마나 많어. 그 박정희가 지도자라는 걸 쓰라 그랬다는 거예요. 각하만 써야 된다고 그랬대, 처음에. 그 밑에 관료들이 그랬더니 이 사람은 새마을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다 지도자라고 붙여줘. 그래가지고 길을 다 높여준 거예요. 각 그 면회 있나요? 면회 대표로 있나? 이렇게?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지도자가 많잖아요. 또 지도자라는 이름이 우리는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냥 그러려는데 그 대단히
대단히 높은 그 수준의 그 이름을 준 거예요. 지도자라는 걸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지도자라고 그래? 예? 정치 지도자도 그 대통령 정도 돼야 정치 지도자 좀 얘기를 하지. 누가 얘기? 근데 새마을 지도자 얼마나 많아? 몇만 명 되잖아. 전국적으로. 이게 철학적 마인드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진짜 잘했다고 그랬어. 근데 갑자기 이제 딱 이제 서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전두환 딱 들어오고 나서 두환 형이 뭘 알아? 철학을? 그러니까 전부 누굴 불러 그때부터? 전부 정치학자만 부르는 게 정치학자. 서양 정치학자들. 전부 서양. 우리 몸은 전부 유전자가 동양인데 동양계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전부 서양에서 공부한 정치학자들 불러다. 저도 정치학 외교를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정치가 얼마나 수준 떨어지는지를. 철학자를 모셔다가 얘기를 자문을 해야지. 전부 정치학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치 사상이 있고 비교 정치가 있고 국제 정치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정치가 있어. 전공이. 거기서 제일 유대한 제일 좋게 봐주는 사상이 전공이 정치 사상 전공이에요. 정치 사상 전공. 그 철학과 비슷한 게 많아. 그런 거 공부해가지고 하기로 봤거든요. 그 사람 제일 쳐주는 게 뭐야?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나마 잘 안 부르고 맨날 서양에서 그냥 국제 정치학 전공한 사람들 100권 위주로 가는 정몽준이죠. 정몽준 그냥 뭐 국제 정치학 박사잖아. 근데 그 학교도 내가 갔다 왔는데 그런 데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냥 100권이야 전부. 힘의 논리 전부 힘의 논리. 어떻게 하면 제 앞에 갖고 땅 뺐을까 그냥. 그래갖고 땅 뺐으면 당연히 민주들도 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나 연구는 하고 있고 그런 놈들 불러다가 자문하니까 뭐가 되겠어 뭐가. 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기본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해야지. 에?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나라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계속 올라가는 거야. 지금은 또 그냥 뭐 구례가 수해가 나잖아요. 구례군. 저기 그 지리산 밑에 구례군. 뭐 40년 만인가 50년 만에 물난리가 났대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 갑자기 물난리가 나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 재난이 갑자기 생길 때 쓰라고 돈 모아놓는 게 있어요. 항상 그렇게 모아놔. 우리 수원시도 모아놓고 경기도도 모아놓고 한단 말이요. 그 재난기금 다 준다 그러니까 돈을 다 써버린 거야 돈을.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물난리 딱 나니까 피해가 560억 피해가 났대 계산해 보니까. 그 소 기르는 사람이 막 다 떠내려가고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소가 그냥 살아남은 놈도 있잖아 이게. 그 희한하대. 우생 마사라고 그러잖아. 그 소는 또 승질이 좀 유순해가지고 떠내려 갈라면 가라. 그러고서 쫙 떠내려가면서 가다가 딱 살고 말은 그냥 힘 있으니까 그냥 에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막 하다가 결국 죽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진짜 그 우생마사라는 그 고사가 딱 맞지 않았어요? 야, 그 어떤 놈은 지붕에 올라가서 살고 어떤 놈은 쭉 몇십 킬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막 그러대. 그랬는데도 많이 죽었대. 그래도 많이 죽었대. 그 이제 시골에서 소 20마리씩 기르다가 그 소 다 떠내려가서 다 죽어버리면 이제 그 깨그렇지 되는 거예요. 그냥 그지 되는 거예요. 그지. 보험도 없대. 아무것도 안 된대. 그럼 이럴 때 재난기금을 줘야지 이럴 때. 200만 원 준다더만 200만 원 준. 9억 남았대 9억. 560억이 손실인데 9억밖에 없대 예산이. 그래갖고 그건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이번에 그래갖고 정부에서 4차 그 뭐야 그 돈 이렇게 미리 좀 추경하라 했더니 청와대에서 이제 못 한다고. 이럴 때 해야지. 이럴 때 선거가 없거든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정치가.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걸 어떻게 해 그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요 세금을 그냥 막 이렇게 걷어서 하니까 돈이 막 있는 줄 알아. 돈 없어요. 우리 수원도 그냥 내 시장하고 안 하기로 했었는데 화성하고 경기도가 다 돈 주는데 수원은 왜 안 주냐고 그냥 게시판에 하도 도배해가지고 빚쟁이들 돈 달라는 것처럼 하도 보여갖고 우리 시장이 항복해갖고 돈 준다 그래갖고 1200억이 날아가잖아. 1200억. 우리 수원시 1200억이면요 진짜 큰 돈이에요. 진짜 큰 돈. 그걸 날려가지고 지금 아무 사업도 못해.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나한테는 돈 안 받아갔다고 뭐 통수를 보냈더라 이 개나리들이. 돈 받아가라고. 내가 돈 안 받는다고 해서 110만 원 제가 냈잖아요.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저는 그냥 냈어. 미리 그냥 저 사회복 공동모에다 돈 받지 말고 내자. 우리는 공직자다. 받지 말고 내자 그랬더니 안 받아갔다고 돈을 받아가라고 통수를 보내왔네? 아니 돈을 못 줘갖고 안 던졌어. 진짜 수해날 때는 100만 원 준대. 100만 원. 아직도 저 건성구라든가 장하고 이런 데는 옛날 집 있잖아요. 반지하가 있어 지금도.
지금 이제 새로 짓는 집은 아예 허가를 안 해줘요. 반지하는. 지금은. 그 옛날에 집 있잖아요. 지금도 살아. 그래 다 침수된 거야, 거기. 100만 원 주대, 100만 원. 예? 100만 원 갖고 뭐해? 도배하면 100만 원이지. 그런데 도와줘야지.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천진데 왜 쓸데없이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또 주고 그래? 그래서 그냥 엄한 데다 다 쓰고 돈 없다고 지금 사업도 못하고 있고. 그래 내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있겠냐. 정조도 이거 읽어보면요. 진짜 어려운 사람 다 챙겼어. 정조가. 이거 이제 숫자를 자꾸 써갖고 자꾸 보시면 이제 짜증나죠. 숫자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논문이라 그래. 논문이라. 그러니까 그냥 수를 한번 대충 보시고 제가 말로 막 하는 거야. 정조가 그랬다. 그래도. 예? 정조가 워낙 똑똑해가지고요.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너무 잘나니까 그냥 신하들 그냥 혼내고 막 그래서 나중에 신하들이 화나고 그러니까 다 해먹어라 그러고 이제 안아버리고 막 그러니까 불통정치가 돼서 그렇지. 챙길 건 다 챙겼다고. 이 사람. 왜 노인분들한테 그 급수를 벼슬을 주고 수당을 막 만들어 주겠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야. 옛날에 거지들은요, 우리 선생님들 더 잘하실 텐데 옛날에 거지들은요 그냥 얻어먹는 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옛날에 거지는? 예? 예? 정의? 정의 뭐예요? 아니 옛날에 거지들은요 자기 역할이 있다니까 그냥 얻어먹는 게 아니고 동네 애들하고 같이 놀아준다니까. 옛날에 거지들은요 놀아줬어. 그냥 가서 막 밥만 빌어먹는 게 아니요. 같이 놀아줬다니까 애들. 그 거지를 또 나쁘게 안 봤어. 그냥 거지들하고 같이 노는 거야 애들이. 요즘 거지는 어때요? 요즘 거지는 저 서울역 앞에 요즘에 또 엄청 늘어났다고 얼마 전에 보도하던데. 예? 요즘에 어려워지니까 또 엄청 대거 늘어났더라고. 남자 거지가 10명이면 여자 거지가 한 2명쯤 된대. 한 10대, 그러니까 10명, 한 10명 대 2명, 2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은, 남성들이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갈 데가 없어갖고 나오는 여성들이 많고, 남성들은 이제 경제 활동하다가 실패하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온 친구들이 많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안 해. 지금 거지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옆에 사람들한테 혐오감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제 무슨 집에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시라고 가서 씻는 거 해주고 자는 거 해주고 그랬더니 너무 심심하다고 또 안 간대네. 거지들도 심심하다는 거요. 거기 가서 집 마련해주고 거기서 씻으라고 했더니 가지도 거지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거지들끼리 얘기하면서 소주 마시고 뭐 그냥 이게 사회적 엄청 손실이지. 이런 것도 정조는 다 챙겼어요. 유민 이런 걸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치 지도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이런 걸 다 챙기라고 그 지도자를 우리가 예우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라고 하고, 가서 업무 추진비 왕창 줘가지고, 밥도 막 여기저기 가서 많이 먹으라고. 우리 시장 정도 업무 추진비는 그냥 수억이에요, 수억, 1년에. 부시장만 해도 억 단위. 근데 그 사람도 그만둬봐요. 그만둬봐. 그러면 자기 돈 갖고 밥 먹어야 돼. 그럼 얼마나 수준 떨어져. 그러니까 있을 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양로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이유는 뭐 뻔하잖아요. 우리는 다 물리적인 한계가 있죠. 경험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명도 워낙 짧고 그러니까. 근데 세상은 너무 복잡다단하고,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들이 많이 도출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법을 빨리 찾아낼 거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명한 사람들이 앞서서 해놓은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걸 잘 보면 정말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저는 노동운동하면서 처음에 제가 막 이게 성명서 쓰고 막 할 때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나더러 쓰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쓸까 하다가 제가 뭘 생각했냐면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만큼 있어. 예? 그걸 한번 이렇게 봤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썼나. 그랬더니 죄다 누굴 걸 뵙겠냐면 율곡집이라고 해서 율곡집. 율곡 전서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거의 베껴가지고 썼더라고. 율곡집을 그걸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연설문집이 그 비서관들이 다 쓰잖아요. 그걸 그렇게 형태를 빌려갖고 쓴 거야. 그러면 나도 요걸 빌려서 써야겠다고 해서 그걸, 이제 문장을 좀 이게 탁 틀을 고 일단 뼈를 딱 잡고 쓰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놈이 나타났네. 그러는 거야. 야, 이놈은 그냥 뭐 일반 노동운동하는 놈 성명서 쓸 때는 그냥 막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막 쓰는데 그리고 쪼잔한 거 막 써대고서 그냥 이렇게 사면 되겠냐고 막 이렇게 써버리고 마는데 이놈은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쭉 쓴 다음에 이러면 되겠냐고 말이야 우리가 공직자들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누구도 대적을 못하는 거야. 예? 아니 저는 그래서 편안히 갔어요. 가자마자 그냥 바로 제가 간부가 되고 그냥 그다음에 제가 위원장 된 것도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된 거예요. 제가 뭘 알아? 근데 철학 선배들이 해놓은 걸 딱 보니까 야 이건 뭐 너무 쉽게 하고 갈 수 있는 건지 너무 쉽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가 모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경륜이 차고 넘친다니까. 그거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그냥 누가 자문도 안 하고 이런 거는 정말 이거는 큰 손실이야, 큰 손실. 그래서 말만 하면서 듣기 싫다고 꼰대라 얘기해가지고 폄훼하고. 지들이 꼰대를 해봤어? 우린 젊어도 봤잖아. 요즘 노래도 있대. 니들 말이야, 늙어봤다니, 나 젊어봤다니,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정말 경륜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아가지고요. 뭐 물어보면 착착 말을 잘해줘요. 난 막 몰라. 아니면 돈 갖고 와. 이렇게 안 해. 서양 애들은요. 꼭 물으면 뭐를 줘야 돼? 대가가 있어요, 걔네들은. 걔는 항상 대가가 필요해.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도 자문료 내야 되고,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자문료 내야 돼. 우리도 변호사들이 이제 미국 애들 이네들한테 배워가지고 지금은 자문료 받잖아요. 뭐 시간당 5만 원인가 얼마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또 친하면 또 안 받아. 친하면, 야, 그냥 냅둬. 우리끼리인데 뭐. 그래서 안 받아. 서양 애들은 아무리 친하고 뭐가 없어. 돈 받아. 근데 우리는 잘 가르쳐줘. 그렇게 우리 민족이 좀 희한한 민족이야. 누가 와서 물으면 오죽하면 걔가 와서 물으러 왔겠냐.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근데 왜 안 묻냐 이거야. 왜 안 물어? 왜 안 물어? 대기하고 있는데. 얘기해 주려고 막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도 안 물어서 가서 이제 얘기해 주면 꼰대 역할 한다고 또 지랄하고. 그러니 이게 차라리 내가 아유 안 하고 만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전부 수준 낮은 놈들이 그냥 장사도 안 해본 놈들이 경제한다고 까불대고 장사도 안 해본 놈들이 정치한다고 까불대니까 이게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냐 이거야. 에? 그렇지 않습니까? 뭘 조그만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역에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조그마한 수퍼 있잖아요. 조그마한 수퍼. 그거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거 유지하는 것도. 하루하루 전쟁에 전쟁. 그리고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공직자도 특히 내가 가끔 가다 좀 속상한 게, 밥 먹으러 가가지고, 이 정도 규모잖아? 이 정도 규모? 한 달에 월세가 500만 원이요, 500만 원. 시청 주변에 2만 원 정도면 500만 원 돼요. 한 달에 월세가. 그러면 계산한다? 이렇게 하고, 점심에 몇 명 와가지고, 몇 명, 이제 한 달에 1,500만 원 버네? 야, 그거 얼마 들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얼마 투자해갖고 얼마 번다고. 그것만 딱 계산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거 하려고 생각을 해. 그게 됩니까? 망하지. 지들이 해봤냐고, 장사를. 조그맣게 한번 해봐가지고, 거기서 김밥 팔아갖고 해보다가 경쟁력이 확보되면 조금 더 늘리고, 또 조금 그래가지고 500평 이렇게 500만 원씩 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조그만 가게라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 사람들은. 근데 그걸 모르거든. 공직자들은 때 되면 봉급 탁탁 주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얼마 투자하면, 인풋 얼마, 아웃풋 얼마. 이거 계산해갖고 그냥 탁 덤벼. 그러니까 처음에 나갈 때는 막 그랜저를 타고 댕겨. 그랜저 타고 댕겨. 나 이제 가게 차렸다. 그랜저 타다. 딱 1년 지나면 그랜저가 없어져. 한 1년 더 지나면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해. 아유, 일 좀 달라고.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환경이 좋을 때 늘 말씀 올리는 거지만 환경이 좋다는 것은 뭐예요? 갑을. 갑이잖아요. 그럼 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지. 그럼 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또 갑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갑에 있던 사람이 을 되면 또 도와주잖아. 우리가 어려서는 무조건 을이지. 부모님이 갑이고. 대신 나이가 점점 들면 부모님은 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갑 되잖아. 그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되냐고. 갑을은 수없이 바뀌잖아요. 수없이 바뀌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여기서 갑이 저쪽 나가면 저기서 을 되고. 저기 있던 을이 있는 사람이 또 어떤 데 가서는 또 갑이 되고. 수시로 끊임없이 약자들, 그 을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주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누구한테 또 내우해준다고. 을에 있는 사람들도 해준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선순환 쪽으로 가야 되는데 눈만 뜨면 그냥 이로운 것만 찾으니까 전부 너도 이런 거 찾고 나도 이런 거 찾으니까 그냥 돈 있으면 그냥 아까 의장이 그냥 돈이 내 70만 원 얼씨 그렇게 주변 탕 놓고 여행 간다 갔다가 잡혀가가지고 교도소 갔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나빠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 그래도 제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역시 그래도 아직 육아가 이 교인수로 따지면 육아가 한 20만 지금 뭐 불교는 한 800만 된다고 막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근데 육아는 한 2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유전자는 대부분 우리는 육아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 누군가는 분명히 우리 따라하는 사람이 생겨요. 분명히 생겨. 그러면 그 사람 또 본받고 또 생겨.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건강한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알게 모르게 되게 건강한 사회예요, 사실은. 근데 하도 언론이 많으니까 아시죠? 이 경기도에 언론이 1000개. 경기도청 있잖아요. 등록되어 있는 게 1000개예요, 1000개. 예? 우리 수원시에 등록된 게 300개 가까이 돼. 언론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딱 하면 그냥 다 써대니까 무슨 사건이 그렇게 많은 줄 알아. 근데 거의 똑같은 거 계속 재생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5,170만 명 사는 나라 치고는 굉장히 건강한 나라예요. 그래도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거는 우리 저변에 우리 육아들이 탄탄히 자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